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퍼스트 홈 바이어 첫 구매자 가이드는 참 많잖아요. 근데 첫 판매자, 퍼스트 홈 셀러를 위한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요, 거주하는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든가 결혼을 했다든가 아이들이 커서 또는 학교 때문에 또 소득이 증가가 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요. 또 다른 반면에 좀 작은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서 또는 은퇴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할 때요. 그리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움직이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나 타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집을 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첫 집을 팔려고요. 네, 잘 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작하기 전에 앵무새처럼 다시 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클릭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리즘에도 걸리고요. 네, 그러면 집을 팔아볼까? 집을 팔아야 하나? 등을 생각을 하셨다면 분명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다. 우리 집값이 얼마나 할까? 또 팔리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 여기 팔고 나면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알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겁게 함께 풀어보실까요? 네, 첫 셀러를 위한 가이드 10입니다. 첫 번째요. 내가 사는 집의 시세를 대략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누군가 얘기할 때도 좀 알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라든지 레드핀이라든지 리얼티닷컴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니까 이것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리스팅 에이전트죠. 경험이 풍부하고 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에이전트를 빨리 도움을 받는 게 좋으세요. 근데 부동산 리얼터를 선택할 때요는 추천을 받거나 온라인 검색을 하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3분 정도를 내 집을 팔고 싶으면 인터뷰를 하세요. 인터뷰를 하실 때는 보통 내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집을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 팔린 것도 있지만 그 집의 상태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인터뷰를 하시냐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최근에 팔린 거 또는 마케팅 방법을 온라인으로 하는지 오프라인으로 하는지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 넘버가 있는데 020 이렇게 되신 분들 시작하는 분들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011 이렇게 하셔도 오래됐어도 또 계속 안 했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아시면 좋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리얼트를 결정하시고 나면 리스팅 계약에 서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 팔 것인가 팔고 살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이런 게 이제 에이전트와 논의를 하시고 경험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렌트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절충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 건지 살 건지 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겁니다. 모게지 빌이라든지 리모델 수리한 거 인보이스, 만약에 렌트를 준다면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HOA 서류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다섯 번째는요. 집을 팔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놓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청소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원 손질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거 나무 정리할 거 하고 그 다음에 프리 홈 인스펙션을 하는 것도 좋으시고요. 조그만 것들은 좀 수리하고 페인트를 한다든지 카펫을 교체를 한다든지 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죠. 그런 거 에어 컨디션, 워터 히터 이런 거 체크업 하시고요.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잘 팔 수 있고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주어진 비용을 계획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 에스크로에서 하는 비용은 뭐 타이틀이라든지 HOA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되고요. 에스크로 바깥에서 하는 비용은 수리라든지 홈스테이징이라든지 이사하는 비용 같은 거는 아웃사이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7번째는 홈스테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따로 준비를 하겠으나, 네, 홈스테이징을 하게 되면은 훨씬 집을 파는 그 자료에 보면요,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빨리 팔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홈스테이지랑 단어가 굉장히 희소했다 그러나, 근데 요즘은 거의 다 홈스테이징을 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비넷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공간 확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용물을 반으로 줄이시는 게 좀, 침실이든지 주방이든지 거실이든지 욕실이든지,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집이 커 보이거든요. 또한 가족 사진, 귀중품은 꼭 따로 보관하시고요. 이때 또 필요 없는 거는 뭐 기부를 한다든지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번째요.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난감이라든지 뭐 장난감 용품 이런 거 좀 정리해 두시고, 또 쇼잉 타임을 조금 특별하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펫이 있는 경우 있죠. 뭐 강아지가 있다든지 고양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애완동물이 피피를 했다가 이러면 카펫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동물 털이 날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집을 보여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크게 짖는다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바이트 문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beware dog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셔가지고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고양이 같은 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홈스테이징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집에 딱 봤을 때 그 바이어가 첫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이게 훌륭한 중개인을 선택했다면 훌륭한 마케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에이전트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 팀이 있어요. 뭐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저처럼 뭐 유튜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SNS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 집 판매 전략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마케팅 방법도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에이전트를 하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입니다. 10번째. 제가 중요한 거 항상 뒤로 빼죠. 가격 전략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세보다 좀 낮게 해서, 리스팅을 낮게 해서 입찰에 경쟁을 붙여서 빨리 팔 수 있고, 또 제가 좀 더 가격을 이렇게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요즘 그런 거가 되게 많은데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뭐 공급량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굉장히 인기가 좋다거나 이런 지역에 이 가격 전략을 사용하면 좋으시고요. 2번째는 집값보다 높게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나중에 깎아줄 거 예상하고서 조금 높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3번째는 시장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해서 가격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지는 이제 셀러와 에이전트와 서로 긴밀한 논의를 하고 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집값은요, 누가 결정하냐면요, 바이어가 결정합니다. 그냥 바이어가 내가 50만 불에 내놨는데 45만 불밖에 안 준다고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45만 불밖에 안 되는 거고요. 바이어가 아니, 나는 50만 불에 나왔지만 55만 불을 내고도 살 수 있어. 그러면은 55만 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어가 집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요즘 트렌드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뭐 100만 불에 나와도 120만 불씩 주고 사는 거가 바이어가 올리지 에이전트가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 집을 판매하시더라도요,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 편안하게 좋은 가격에 또 나한테 맞는 타이밍으로 스무스하게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분을 만나시면. 그래서 집을 구매할 때도 리얼터가 중요하지만요, 팔 때는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처음 셀러가 집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가지를 좀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외에도 부동산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PD 남승현